국민의힘이 요란하게 징계하겠다라고 밝히더니 결국 경징계로 끝났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자,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에 경고를 선택했어요. 이유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경고 조치였습니다. 자, 그러자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치욕의 날이다. 당원들 앞에서 난동을 부린 미꾸라지에게 경고,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란 존재다. 끊어내야 살 수 있다. 안철수 후보는 이 판단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유력 당대표 후보들의 이 전환기 씨를 두둔하는 입장이 당 지도부나 윤리 심판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요란했는데 결국은 가장 낮은 구두 경고네요. 참, 이 광복 80주년 좋은 날 아침에 제가 한숨을 계속 쉬어야 되는, 한숨 주시지 마세요. 이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생방에 나와서 왜 이렇게 네, 한숨 주십니까? 그러니까요. 참 답답하다. 좋은 날 아닙니까? 80주년 좋은 날인데 오늘 뉴스들을 보니까는 제가 참 이런 경사스러운 날, 이런 느낌밖에 들 수 없는 이 현실이, 이 대한민국이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전환길 씨 문제는 저는 뭐 오래전에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는 기억이 납니다. 제발 좀 조용히 좀 있어라. 나서지 말아라. 당신이 진정 당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나서지 말아라. 더 이상 나서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나서가지고 계속 전당대인지 전환길 쇼당인지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전환길 씨에 대한 징계가 이제 경고 수준에 머물렀는데 국민의힘당의 징계는 그렇습니다. 출당, 그다음에 출당 권유, 탈당 권유죠. 탈당 권유, 그다음에 당원권 정지, 그다음에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경미한 경고를 한 것이죠. 저는 이 정도 됐으면은 상징적이라도 윤리위원회가 정부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징적이라도 이번 전당대회가 22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라도 당원권 정지를 시켜서, 그러니까 뭐 한 달이면 한 달, 2주일이면 2주일 당원권 정지를 시켜가지고 상징적으로 전환길 씨가 이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뭐 그렇지 않더라도 개입을 하겠지만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을 위해서는 더 낫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봐줬다. 지도부도 이제 뭐 계속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뭐 전당대회 들어오는 것도 맞고 그런 경고를 했었습니다만은 전환기를 끝내 끊지 못하고 있는 국힘과 그 지지자들, 또 이 보수 진영이 참 안타깝고요. 결국은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수의 열성 정말 극성 지지자들이 당 전체를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당은 결국은 선거는 중도가 좌우합니다. 중도표가 없으면 선거에 집니다. 네. 그것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시험 못 본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험 잘 보려면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중도를 못 잡으면 선거에 집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현재처럼 중도 못 잡고 극단적인 주장에 치우치면 당연히 집니다. 공부 못하면, 공부 안 하면 공부 시험 실패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아는 논리고 뻔히 아는 그런 진리입니다만 그걸 아직도 알지 못하고, 이건 민주당도 똑같이 적용되는, 정치권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왜 의원이 웃으시는데, 그런데 국민의힘당 지지자들도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선거는 중도가 좌우하고 중도로 가야만이 선거에 이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장 낮은 징계를 했는지 윤리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면전에 두고 전환길 씨에 대해서 계몽령이라고 말한다든가 탄핵을 반대한다든가 이런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아마 우발적으로 좀 화가 나가지고 전환길 씨의 어떤 강한 모습, 이런 게 물론 윤리위원회에 나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아주 차분하고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예, 그렇습니다. 배신자 그 말이 나온 경위, 장소, 본인의 어떤 그 반성하는 모습, 이런 걸 전부 다 보고한 겁니다. 반성해서 가장 낮은 징계를 줬다는 겁니다. 반성했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 전환기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저는 국민의 평당원으로서 국민의 힘이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국민의 힘에 의해서 오히려 해당 행위, 당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뭐 친한파 세력일지 누굴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몰아내는데, 척결을 시키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더 단단히 뭉치고 단합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성을 했기 때문에 경고에 그쳤다라는 설명인 겁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를 존경하고, 다만 지금 현재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당 대표를 뽑고 최고위원과 청년위원장을 뽑는 순서 아닙니까? 제 뜻이라기보다는 제가 운영하는 전환기 뉴스에 물어보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장동희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시청자들의 의견을 제가 대신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대단히 중요한 장동희 후보의 정면 돌파하는 연설이 있었습니다. 장동희 후보는 전환길 같은 사람, 국민의힘을 사랑하고 아스팔트에 나가서 애국 시민들과 함께했던 그 세력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외면해서 되는가 울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용기 있는 연설이 했다고 생각하고, 네,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 수급이 얘기도 있었지만 아직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국민의힘을 지키고자 하는 후보님들과 우리 지도부들 응원합니다. 응원하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 진정성은 국민들이 알아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문수 후보 앞에서 장동희 후보 지지 연설을 길게 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쳤다는데요, 지도부는? 글쎄요. 지금 저 윤리위원회의 발표를 보면서 저는 대단히 실망했는데요. 저 중앙당 윤리위원회는요, 원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하던 것을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에서의 파동이 있고 나서 중앙당 지시로 끌어올린 겁니다.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그럼 그 전에 서울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뭘 조사하고 있었냐? 전환길 씨가 6월 9일에 온라인으로 입당한 것이 7월 17일에 알려지니까, 그러면 당원으로 입당하고 난 뒤에 문제될 만한 언행이 없었는가, 이것을 서울시당 전담윤리관 2명이 조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끌어올려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가지고 왔는데, 저 대구 경북 합동연설회 장에서의 문제만 가지고 일종의 솜방망이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경고를 내리고, 더더군다나 본인이 반성했으니 또 재발 방지 약속도 했으니 경고만 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것은 곧 전환길 씨를 당원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 되는 겁니다. 윤리위가 본인들의 결정이 가지는 정치적 파장을 무겁게 인식했다면 저는 저렇게 발표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환길 씨는 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절대 당원으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미진했던 조사 부분에 대해서 이번 윤리위 징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